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일을 할 때 내 사람 만드는 비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번 예전 영상의 인간관계 편에서는요, 내 편 만드는, 그 다음에 나랑 굉장히 이제 주변에 내 인생에 좋은 친구들을 옆에 많이 두는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일할 때로 딱 한정 지어서, 일할 때 어떤 비즈니스, 쪽에서 내 사람 만드는 비결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왜 생각해냈냐면요. 저희 직장 수업 보시는 구독자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많으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이제 어떤 점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연 보내주시는 거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 내 사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면서 그 직원들,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내 사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유익한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부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재산이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만 좀 이렇게 마음을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좀 있어도 이제 사업체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정말 파워인 것 같아요. 사람만 있으면 뭐 사업체를 늘리는 거나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의 재산, 내 비즈니스의 재산이라고 하는 내 사람을 만들까? 첫 번째는요, 누구라도 파트너십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파트너십이다.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 90년대생, 이런 이제 친구들한테 상명하복의 얘기는,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이제는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공감되고 소통되고 이해가 돼야 그 오더에 따르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어떤 명령이라고 해도 이해가 합리적이다. 이해가 돼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전 세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직장 상사가 까라면 까, 이거였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이 돼야지만 내 사람으로 딱 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무례하게 못하죠. 이제 리더나 어떤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무례하게 못하는 거죠. 파트너니까. 이거는 상호 존중해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면 무례하게 굴 수가 없고,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 가게에, 내 점포에 아르바이트가 들어왔다 해도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아르바이트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절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일 시키는 태도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이제 보통 시키잖아요. 오너가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가 시키든지. 근데 일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자, 김대리 일로 와봐.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내일 언제까지 해. 이렇게 이제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시키는 말투예요, 말투. 근데, 저도 사실 참 반성이 드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후배 직원들하고 같이 현직에 있을 때, 일할 때,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친절하지 않고 세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장 수업처럼 누군가 나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어떤 그런 계기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나의 흑역사.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거 좀 알았으면 더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만 모아서 지금 현직에 있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자. 이런 거. 조언해 드리자.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 시키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건조하게 딱 명령하는 투라고 만약에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나 좀 그런 투야 라고 하면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확 바꾸시는 거.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그 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일을 시키는지. 자, 일의 태도에는 일단 정중할 것. 정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원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듯이
그렇게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일을 왜 시키는지 이제는 이유를 얘기해줘서 서로 납득이 돼야 되는 그런 일하기 방법이고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는 뭐다.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할 일을 정확하게 이제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거 좀 알아봐.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저녁 그거 워크샵 가서 저녁 먹을 때 좀 알아봐. 어떻게? 거리는 어느 정도? 다 차 타고 이동할 건가? 아니면은 가격은 어떻게? 뭐 이런 그런 금액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부하 직원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것도 부하 직원의 굉장히 유능한 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직장 상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거, 일의 기준을 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조건 해가 아니라 명령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이런 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 해야 할 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무례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굉장히 뭐 일 시키는 것도 막 이렇게 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 막 이렇게 시켜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단호한 태도 그렇지만 기분 좋게 이렇게 시키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중하고 단호한 거는 모든 리더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일 시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요. 정중하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부하 직원이지만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죠. 정중하다는 건 먼저 인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존댓말하고 일을 시키면서 존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하고 그리고 잘했다는 칭찬하고 이게 정중하다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인사도 먼저 하고 존댓말 쓰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호되게 탁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거 이게 단호한 거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항상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에 그게 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견. 예를 들어서 어떤 거면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퇴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과장 팀장이 막 부르는 거예요. 김대리를. 김대리 이리 와 보세요. 딱 불러가고 지금 이제 이 거래처에다가 오늘까지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가서 이걸 갖다 주고 퇴근을 해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집이랑.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가면 어마어마하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리가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김대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이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팀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황당해 하겠죠. 대부분의 팀장들은. 아니, 지금 이게 일 때문에 이게 급하게 오늘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건데 본인 약속 있다고 이걸 못 가겠다는 거야? 라고 이제 팀장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들고 나가서 정말 막 그 팀장을 막 욕을 하면서 갖다 주고 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거냐. 제가 선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퀵을 부를까요? 팀장님.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리더가 더 잘하는 리더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곤란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그렇다. 불만이면 어떤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결국에 이제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 반드시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한데 급하게 시켜서 미안한데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 회사에 좀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 퀵을 불러서 보내고 그러면서 그쪽 이제 그 거래처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라. 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내가 일 시킨 거를 저런 식으로 막 거부해?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감정을 꽝 하고 리더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막 나중에 또 계속 이제 막 안 좋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막 공과사 구분 못하고 그런 거 막 사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건 절대로 그 사람 자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적인 일에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해서 이제 직장 상사나 어떤 오너가 굉장히 어떤 뭐 거절을 당했다 이랬더라도 이 공과 사는 이건 업무,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자유로운 의견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거절을 이제 그 부하 직원의 거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건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것도 결국에 리더한테 유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할 수 없다, 만약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할 수 없는 이유를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그거는 이제 소명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을 리드하는 거, 이것도 리더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일을 프로답게 지시하는 태도. 아까도 이제 일 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아까 기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취지, 목표, 그다음에 원하는 결과,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거. 거기다가 데드라인, 그다음에 목표 수치, 웬만하면 수치나 데드라인까지 함께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일 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제 조건들을 다 넣어서 똑바로 일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에 그 후배 직원들은 똑바로 일을 안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똑바로 지시를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떤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뭐 좋은 사이겠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 직장 상사는 직원, 부하 직원 욕하는 거고 야단치고, 그리고 또 이 후배 직원은 직장 상사 갖고 똑바로 안 시켜갖고 나한테 그래 막 이러면서 또 막 투덜대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둘의 어떤 그런 관계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도대체 쟤는 말을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리더나 오너들의 어떤 그 자기 얼굴의 침뱉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안 시켰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똑바로 만약 이 사람은 이만큼 말해도 알아듣고 저 사람은 저만큼 어디까지 얘기해야지 알아듣는다 보면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쓸 거면 그것까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 리더의 역량이라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명령의 취지, 목표, 원하는 결과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다음 수치, 목표, 만약에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든지 그게 수량이든지 그 수치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데드라인을 얘기해 주면 언제까지 뭐를 얼마큼 해 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오해가 없게끔 알아들었고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일을 프로답게 지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가게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옷가게를 내가 하고는 이제 오너예요.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오너인데 그 직원한테 이제 봄옷 이제 박스를 이제 다 이렇게, 보통 이제 유통시설 까대기라고 하는데 자, 박스 다 열어가지고 그거 다 진열하고 마네킹도 옷 입히고, 그 다음에 POP 이제 막 전단 같은 거 이제 막 세워놓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 저 박스 지금 12박스 있는데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이거를 전량 다 진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박스 있으니까 저거 진열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은 언제까지 저걸 다 하란 얘기인가? 아니면은 저걸 그럼 언제, 내일 몇 시까지 하란 얘기인가? 어떻게 하란 얘기지? 라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모든 일이 아무리 복잡한 일도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딱 부합되게 갖고 딱 일을 시키면 서로 오해할 일이 없게끔 일 시키는 거,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5번째 볼까요?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입장을 늘 바꾸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배는 후배를 도와줘야지만 후배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배도 선배를 도와줘야지만 일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을 시켜놓고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윗사람이 더 역량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미팅을 시켰어요. 거래처 가서 이제 어떤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컨펌을 받아와. 라고 이제 시켰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노하우나 어떤 그런 힌트나 이런 거를 다 주는 게 맞잖아요. 정보나 이런 거. 그쪽 사장은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다 프린트를 하는데 거기 분명히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프린트를 몇 프로 해갖고 가. 그리고 또 동영상 그런 거 보다가 지루하면 동영상 보여주는데 동영상은 노트북에다 이거 심어갖고 가. 이렇게 해서 컨펌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서 서포트 한다는 그런 마인드. 그래야 결국 자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도와주려고 애걸복걸 노력을 하느냐.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후배 직원이 알면 굉장히 고맙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가죠. 예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생각나는 게 굉장히 옛날이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신규 과장들, 새로 이제 신임 과장들이 팀별로 들어가서 하는 이제 임원들한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우리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장님이 전에 하는 임원들만 들어가니까 이제 팀장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갈 때마다 정말 사무실 회의실 방문에다가 귀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들이대고 뭔가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서 도와주려고. 그랬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귀를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있다가 저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죽하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난다니까. 그게 몇 년 전이야? 그래서 한 20년 전 일인데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선배가 나를 도와주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도움을 주려고 서포트를 하려고 애썼던 거는 아주 나중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오너나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사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멀티플레이어를 기대하면 안 된다. 참 답답한 그런 오너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거 시키고 이거 다 안 끝나는데 저거 또 시켜요. 그리고 저거 다 안 끝났는데 저거 또 시켜요. 뭐부터 하라고. 근데 이제 이거 시키면서 자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 그리고 그 다음 거 시키면서 이거는 오늘 저녁까지 해.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주면 그거야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멀티로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케줄, 이 정도면 이건 소화하겠다라고 해서 딱 재가지고 시키는 이제 리더들은 유능한 리더들인데 왜 마구잡이로 시키는 리더들 있잖아요. 이거 시켰다가 또 생각나면 김대리 일로 와봐. 또 이거 시키고 막 이거 던져주고 막 또 저거 던져주고 막 이러는. 그래갖고 막 나중에 그거 됐어? 이렇게만 물어보면 저 이거 A 됐어? 그런데 저 B 시키셔서 B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A부터 해야지.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그럼 C 됐어?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답답한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나랑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후배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절대로 자기 사람 못 되고 자기한테 호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경우에는 데드라인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케줄을 맞춰서 받아들이는 후배 직원들이 정말 나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기획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지킨다. 이건 이제 예전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친한 내 사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친형제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렇다고 자기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가족 아니고 형제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로 묶인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동의 성과를 같이 잘 내는 거 그것만이 그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정말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친분으로 엮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리더답지 못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8번째. 리더로서 셀프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리더가 실력이 없으면 자기 사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 자기 사람이 수하에 있겠어요. 저분한테는 참 배울 게 많다. 저분한테는 정말 옆에 있으면 뭔가 나도 크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야지 옆에 이제 내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나 오너나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더 실력이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떤 셀프 트레이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 칭찬에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 칭찬하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단호하게 자기 스스로에는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실력 있는 리더로 크는 게 가장 전제가 되는 내 사람 만들기의 가장 핵심 전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내 사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직장에서 정말 지금 저는 제가 제일 말단이에요. 이런 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제 간부가 되고 리더가 될 거니까 미리 그런 리더 마인드를 배워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리더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오너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CEO든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런 리더들 비즈니스를 할 때 내 사람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팁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